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지천의 불꽃들 2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이순주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지천의 불꽃들은 1부와 2부로 구성되고요. 1부는 아름다운 우리 불꽃 시간으로요. 재미있고 신비한 식물의 세계와 풀꽃을 알아가며 풀꽃들의 쓰임을 일상과 연결짓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인류가 식물에게 대가 없이 받는 공기, 그리고 식량, 의약품, 그리고 정신적 충만 같은 것들을 고마운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인류가 식물과 공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식물의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식물의 수동적 촉각에 이어 식물의 자발적 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부는 일부의 식물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홍지천의 풀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알아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2부 홍지천의 풀꽃들 시간은 이전 시간의 주인공이었던 달뿌리 풀과 삼형제, 억새와 갈대 중 억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지천의 불꽃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노래는 유익종이 부르는 이연 듣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그냥 그대로 살아서 숨을 쉬는 기억이 있어. 지금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가득 담긴 추억이 울고 있네. 내 곁에 매물도는 이별의 흔적, 어디에도 시선 둘 곳 없이 이대로 우리 이 세상을 등질 때까지 서로 다른 인연으로 살겠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랑을 간직하고 살면서 착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같은 때의 세상 떠나면 분명 우린 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만나서 사랑할 거야. 그땐 이별 없이 죽는 날까지 그대 곁에 있어 살아갈 테야.
또다시 만나서 사랑할 거야. 그땐 이별 없이 죽는 날까지 그대 곁에 있어 살아갈 테야. 유익종이 부른 이연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이전 시간에 식물의 감각 중에서 촉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식물의 촉각 중에서 식물의 수동적 촉각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식물에 무언가가 닿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것을 식물이 알아차리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미모사의 예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능동적 혹은 자발적이라고 부르는 촉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물은 정말로 자발적인 촉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발적 촉각이란 외부의 물체를 이제 더듬어가지고 혹은 이제 만져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식물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이 의문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푸느냐 하면 뿌리에서부터 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식물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뿌리 부분인데요. 움직인다는 것은 이리저리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자라서 저만큼 혹은 저 아래로 뻗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뿌리 부분인데요. 모든 식물들은 뭐 수백 개 혹은 수백만 개까지 많은 뿌리들을 가지고 있죠. 이 뿌리들은 물과 영양소를 찾아서 이제 아래 위로 관통해서 움직이거나 위험물이 있다면 반대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식물이 물과 영양소가 있는 쪽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바위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장애물을 이렇게 만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성장을 멈추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오던 길을 되돌아와서 후퇴할까요? 천만에요. 둘 다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식물의 뿌리는 이제 성장을 하다가 돌멩이나 혹은 뭐 깨져서 묻힌 사기 같은 것을 만났을 경우에 뿌리는 그것을 더 이제 막 더듬어 보고 이제 성장을 계속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의 경로를 찾아내서 이제 방향을 비틀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뿌리 끝에 달려있는 근단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근단은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그 6월 19일 그 8회차였죠? 방송된 찰스 다윈 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근단에 대해서 모든 식물은 뿌리의 생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 생장점을 품고 있는 근원이 되는 곳이 근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단은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근단이 뿌리가 이제 뻗어가는데 장애물이 이제 생기면 그 장애물을 만져보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물질인지 확인한 다음 그에 알맞은 이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시간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노사연의 님 그림자입니다.
스쳐가는 님 뒤로 그림자 길게 들인 밤 님의 그림자 밟으려 하니 서러움이 가슴에 우네 님은 나의 마음 헤아린다 별만 해득 걷는 밤 휘황한 달빛 아래 님 뒤로 긴 그림자 밟을 날 없네 노사연이었죠? 님 그림자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식물의 촉각, 자발적 촉각 혹은 능동적 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밤 12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과 와우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난 방송도 들으실 수 있어요. 91.3 서대문 FM입니다. 이어서 식물의 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식물의 뿌리가 이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특별한 근단은 알맞은 조치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식물이 뿌리에 있는 근단이 이제 촉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회하거나 위로 덮고 지나가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단에서 촉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모든 식물의 뿌리가 이제 바위를 만났다. 그랬을 때 이제 바위에 구멍을 뚫고 이제 관통을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식물이 촉각이 없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식물의 뿌리가 그렇게 가지는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식물의 뿌리에 있는 근단이라는 곳이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더듬어 보고 만져보고 해서 피해갈 것인지 아니면 위로 덮고 갈 것인지 아니면 돌아갈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촉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뿌리 얘기고요. 지상부는 어떨까요? 움직이지 않는 지상부는 촉각이 없을까요? 지상부는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덩굴 식물을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예컨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완두콩이나 수박 그리고 호박 그리고 가장 흔하게 보는 이제 나팔꽃 같은 그런 덩굴 식물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얇고 줄기가 되게 얇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에 닿는 순간 그러니까 그것이 옆에 있는 나무이든 땅바닥이든 벽이든 간에 덩굴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 덩굴손은 각 식물에 따라서 이제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움켜잡는 힘은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박주갈이나 이제 능소화도 줄기를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덩굴손을 많이 가진 그런 식물이었죠. 덩굴손은 줄기에서 자라는데 이제 뿌리같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능소화입니다. 벽에 딱 붙을 수 있는 마디마디마다 작은 그런 뿌리 같은 것이 꽉 벽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박처럼 이제 돌돌 말린 이제 고리처럼 생겼을 수도 있는데 수박은 돌돌 말린 그런 고리처럼 생긴 그런 덩굴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덩굴손은 주변의 물체부들을 만져본 다음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서 성장 지지대로 사용하고 식물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식물 전체를 확
위에 덮어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도 1층 주차장 옆에 이제 화분에서 호박이 자라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옥상에서 자라던 것이었는데 수박과 호박이 이제 덩굴이 이제 무성하게 자라고 있던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1층 주차장에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다 처리하고 이제 작게 나왔던 거 하나가 있어서 그냥 이제 안쓰러워서 내버려 뒀는데요. 그런데 이 호박줄기 하나가 점점 자라나더니 그 앞에 있는 녹보수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서 꽃도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호박이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덩굴손을 내서 녹보수를 휘감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왔다가 휘감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덩굴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보수는 괴롭겠죠. 그 녹보수는 실내에서 자라던 것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식물 세계라고 다 좋은 식물들만 있겠습니까? 악독도 있고 이기적인 것도 있고 뭐 좋은 식물도 있고 선량한 식물도 있고 서로 상극도 있고 뭐 잘 맞는 그런 식물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덩굴손을 만들어 타고 올라가는 식물들은 식물이 촉각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충분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조하문이 부릅니다. 이 밤을 다시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연히 만나 슬픔만 안겨준 사람 내 맘속에 작은 촛불이 되어 보고 싶어질 때면 두 눈을 감아버려요 소리 질러 불러보고 싶지만 어디에선가 당신 모습이 다가오는
조화문이었습니다. 이 밤을 다시 한번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식물의 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보죠. 식물의 촉각은 흔히 식물이 당연히 보유한 감각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촉각은 덩굴 식물에서 확연히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덩굴 식물과 관련하여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식물에 대한 이제 통계 자료가 수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0년 내지 한 40년? 요 정도가 고작인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덩굴 식물보다 그냥 서 있는 식물들이 많다고 여겨졌어요. 보이는 것이 주로 서 있는 나무나 이제 풀꽃이었을 테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수집되는 동안에 덩굴 식물로 분류되는 식물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굴 식물로 분류되는 식물들이 통계에 많이 잡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덩굴 식물들이 직립한 식물들의 수를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촉각이 발달한 이 덩굴 식물들이 아마도 덩굴 식물로 살도록 진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덩굴 식물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덩굴 식물로 살도록 진화할 때는 분명히 살아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덩굴 식물인데 바람에 실려 어딘가에 떨어졌어요. 싹을 틔우고 보니까 젠장, 소나무가 아주 빽빽한 산에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소나무 사이에서 살기 위해 그늘을 벗어나야 되겠죠? 햇빛을 봐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소나무처럼 크게 반듯하게 서서 성장을 해서 햇빛을 본다. 그러면 1년도 더 넘게 걸리고 그리고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그걸 이제 식물들이 1년생이나 이런 거 견디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식물이 힘들어서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식물 사전에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덩굴 식물이 되는 거죠. 사실 덩굴 식물은 정말 게을러도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소나무든 참나무든 간에 에너지 낭비 없이 키 큰 나무를 단숨에 감고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부지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덩굴 식물은 좀 얄밉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 어떤 부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식물의 촉각, 그 중에서 이게 자발적인 촉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감각 중에서 식물의 청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 홍제천의 풀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홍제천의 풀꽃은 지난 시간에 달뿌리 풀과 비슷비슷하고 구분이 어려운 억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전영록이 부릅니다. 그대 우나봐. 허전한 마음에 그리움만 남았네. 만나 알고부터 그날 이후부터 잘못이었나봐. 만나 사랑한 게 둘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봐. 그대 우나봐 저 하늘
주고 허전한 마음에 그리움만 남았네. 만나 알고부터 그날 이후부터 잘못이었나봐. 만나 사랑한 게 둘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봐. 그대 운 앞에 저 하늘별을 헤면서 그대 운 앞에 그리워 그대 운 앞에 그리워 그대 운 앞에 그리워 그대 운 앞에. 전영록이 불렀습니다. 그대 우나봐. 91.3 서대문 FM 2부 홍제천의 불꽃들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2부는요. 억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억새라는 이름 어떻게 생겼을까요? 억새라는 이름은 억새다는 뜻입니다. 억새는 잎이 가늘고 질겨서요. 옛날에 그 지붕에 이형을 잇는 데 사용했는데요. 억센풀이란 의미에서 억센풀 이렇게 부르다가 억새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해요. 억새는 지붕에 이형 등에 쓰이고 갈대는 발을 만들어 쓰고 했던 우리 실생활에서 쓰였던 그런 풀들이죠. 그리고 억새의 또 다른 이름 의악새도 있습니다. 그 옛날 노래 중에 오래된 노래예요. 고복수님이 부른 짝사랑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이런 첫 구절이 나와요. 그런 이 가사가 나오는데 그 의악새가 으악 하면서 날아다니는 조류 그런 새가 아니라요. 이 억새를 말하는 겁니다. 억새가 이제 서로 부딪혀서 내는 소리를 의악새가 슬피 운다는 가사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의악새는 이제 억새의 방언인데 경기도 방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억새와 이제 갈대를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맨날 헷갈려요. 뭐 당연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해? 뭐 이런 의견도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다는 주의입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억새와 갈대는 사람들이 거의 구분을 못하긴 한데 사실은 구분은 되게 쉬워요. 알기만 하면.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잎을 보면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잎 중앙에 잎맥이 이렇게 하얗게 나 있으면서 볼록 튀어나온 것이 억새고요. 갈대는 잎맥 없이 민문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뭐 여름에 갈대나 억새가 푸른 잎일 때는 구분이 이제 확실한데 가을이 되어 낙엽처럼 되면 잎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잎맥이 이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하는 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식지도 이 억새와 갈대를 구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데요. 물가에 사는 것은 대부분 갈대와 이제 달뿌리 풀이고, 물억새도 이제 물가에 물이 지어 살아서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갈대와 달뿌리 풀들, 물억새는 하천이나 바닷가 이런 물가 해안가 쪽에 삽니다. 그리고 보통 육지 언덕이나 산에 사는 것들은 거의 억새가 많지만 사실 억새가 물가에 살 수도 있고요. 갈대가 뭐 육지나 언덕에 살지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식물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식지로는 정확한 구분이 힘들다는 얘기죠. 억새는 그 이삭이 엉글었을 때 반쯤만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갈대 이삭은 벼처럼 깊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죠.
억새도 벽과에 여러 해살이 뿌립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산과 들에 많이 있고요. 홍제천은 하천가인데 갈대가 있겠지 무슨 억새가 있겠나 하겠지만 억새는 그런 거 잘 안 가려요. 어디든지 잘 자랍니다. 이렇게 서식지를 보면 억새가 갈대보다 건조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노래 듣고 억새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의학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고복수님의 목소리로 짝사랑 듣겠습니다. 악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 젖은 이스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맵니다. 전국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이어진 그 사랑이 나를 울립니다. 들녘에 떨고 있는 임자 없는 들국화 바람도 살랑살랑 맴을 돕니다. 의학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이 억새가 슬피 울어서 가을인가 하는 그런 짝사랑 고복수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억새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억새꽃은 9월에 피는데요. 줄기 끝에 이제 부채꼴로 달리고 꽃차례가 이제 한쪽으로 단정하게 이렇게 차례로 달리는 것이 특징이죠. 갈대는 가을에 씨앗이 맺혀서 이제 지상부 전체가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거는 똑같아요. 갈대나 억새나. 근데 이 꽃이 갈대 같은 경우는 산발한 머슴의 이제 머릿결처럼 흔들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하지만 억새꽃은 마치 이제 은색의 머리를
그러니까 한쪽으로 곱게 빗어내린 그런 여인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하다는 얘기죠. 억새줄기는 처음에는 이제 색이 연한 이 자줏빛이에요. 그러다가 막 연한 이제 자줏빛이나 보라색이다가 나중에 이제 흰색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이제 늦가을부터는 진짜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가 여러 번의 이제 색을 변화시키죠. 이 억새는 지붕의 이형뿐만 아니라 사료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런 식물이에요.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시간입니다. 최근에요. 이 억새에 대해서 조경용으로 많이 심기도 하는데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종이 많습니다. 그린라이트나 모닝라이트 이런 종류들인데요. 화분에 담겨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 억새하고 뭐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팜파스 그라스라고 하는 억새 종류는 서양의 억새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억새가 아이보리색의 총체 모양 꽃이요. 그 사람 다리만큼, 사람 다리 길이만큼이나 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풍성하고 큽니다. 달뿌리 풀과 뭐 갈대와 억새를 섞어 놓은 듯한 그런 예쁜 이렇게 풍성한 꽃을 피우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인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에서 앞다퉈서 이제 공원에 이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많은 개체수가 인기가 있어서 그걸 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저 굉장히 많은 그런 개체수를 공원이나 이제 들에 이렇게 심어서 퍼지다 보면 어느 순간 억새를 밀어내고 우리 강산을 뒤덮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간혹 그 우리나라 억새를 서울의 이런 아파트 화단이나 이런 데다 심고 근데 그린라이트라고 딱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근데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린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인 곳을 이제 보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청계천에 가면 무늬억새 그리고 그린라이트, 팜파스 그라스 이런 외래종 수입 억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뭔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산에 들어가면 그 지천인 억새를 왜 수입해서 뭐 그렇게 비싼 값에 파는지 그런 억새들이 생태계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왜 억새를 심고 뭐 그린라이트로 이름을 붙일까? 이해가 안 되는 1인입니다. 아무래도 모아놓고 다 읽지 못한 식물 관련 책 100권을 다 본 다음에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한방에서는 이 억새를요, 억새 줄기를 망경, 이제 뿌리를 망근이라고 해서 쓰는데요. 갈증 해소나 뭐 이뇨 해독, 그리고 심한 기침이나 이제 부인병 등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새도 사실 군락지가 있습니다. 억새 축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창녕의 화항산도 유명하죠. 그리고 서울 근교는 포천의 명성산이나 화순 담양의 무등산, 그리고 뭐 정선의 민둥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억새 축제 열차가 운영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합천 그 황매산 등에 가면 은색의 머리를 한쪽으로 곱게 빗어내린 억새꽃 군락, 정말 좋은 군락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억새 축제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그린라이트 같이 뭐 이런 외국산 억새들이 나중에 등장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홍제천에도 군락은 아니지만 억새는 많이 볼 수 있죠. 다만 갈대보다는 뭐 개체수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천가니까요. 91.3 서대문 FM입니다. 노래 듣고 저는 홍제천의 불꽃들 억새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노래는요, 방시리가 부릅니다. 서울 탱고입니다.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부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고향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서울이란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인간 사야 모두 다 부질없는 것. 번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이나 한잔 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시름 모두 다 잊으시구려. 세상의 인간 사야 모두 다 부질없는 것. 번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이나 한잔 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시름 모두 다 잊으시구려. 네, 서울탱고 방실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억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새와 비슷한 종으로는 이제 물억새, 가는 잎 억새, 흰 억새 등이 있는데요. 물억새에 대해 억새를 이제 참 억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물억새는 억새하고는 달리 습지에서 무리지어 살아요. 그래서 갈대와 이 억새 구분하기가 힘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새의 습지 버전이 물억새인 셈이죠. 다른 점은 물억새는 그 까락이라고 하는 까끄라기가 있는데, 이게 물억새는 짧거나 없다는 점이고요. 이걸 가지고 참억새나 물억새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힘들겠죠. 다 하나씩 까보거나 아니면 그거를 잘라보거나 해야 될 테니까요. 억새 종류는 한 지금 10여 종이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은 자주억새인데요. 자주억새는 흰색 꽃을 피우고 잎 가장자리가 이제 스치면 피부가 벨 정도로 아주 날카로워요. 억새는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등지에서 이제 분표를 합니다. 또한 전 시간에 했던 그 달뿌리풀,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갈대, 이 세 가지가 비슷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꼭 구분해서 식물을 대할 필요는 없지만 위에서 말씀드렸죠. 지적 호기심과 예전에 어떤 식물이 사람과 어떻게 생활했는지, 교류했는지, 그 문화적 사실을 위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구분은 쉽습니다. 우선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꽃의 색깔이죠. 꽃이 만약에 흰색이고 흰색에 가깝다, 그럼 억새입니다. 그리고 키가 크고 꽃의 색깔이 갈색이고 갈색에 가깝다, 그러면 갈대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억새는 단정하게 빗은, 흰색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단정하게 빗은 머리같이 그렇게 한쪽으로 쫙 내려서 꽃이 피고요. 그런가 하면 갈대는 뭐예요? 머슴의 머리처럼 산발한 그런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걸로도 구분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억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잎맥 가운데 흰색 줄이 선명해요. 갈대는 잎에 잎맥이 없습니다. 뭐 서식지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억새와 갈대를 구분하는 것에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갈대는 주로 하천이나 바닷가의 퇴적물에서 살기 좋아하고 억새는 산과 들에서 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식지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죠. 구분이.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오늘 홍제천의 풀꽃은요, 억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 이은하가 부릅니다. 밤차. 같이 들을게요. 멀리 기차기울에 나를 두고 멀리 간다네. 이제 이 사연을 잊지 못해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 헤어졌다 또 만난다네. 기적 소리 멀어져가네. 내림실은 마지막 밤처 멀리 기차기울에 그렇지만 외롭지 않네.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 헤어졌다 또 만난다네. 기적 소리 멀어져가네. 내림실은 마지막 밤처 멀리 기차기울에 그렇지만 외롭지 않네. 이은하의 밤차 들으셨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여러분, 억새의 꽃말은 친절, 그리고 세력, 활력이라고 합니다. 스치면 날카로운 상처를 내는 잎을 가진 억새가 뭐 친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력은 뭐 무리지어서 강할 것 같기는 하죠. 그리고 활력은 바람에 따라 으악으악 소리를 내기도 하는 거니까 활력은 넘치겠네요. 하하, 꿈보다 해몽이었습니다. 요즘 나들이를 가시면 억새와 갈대 이런 걸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구분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들을 만나면 구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태 관찰과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정하게 빗은 흰 머리를 한쪽으로 잘 내려뜨린 억새,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었던 억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이야기는 갈대입니다. 갈대 이야기 시간에는 억새와 달뿌리풀, 갈대를 예전 사람들도 구분하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 위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이순지였습니다. 저는 조정희 참새와 허수아비 들으면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외로운 집